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가 어느 정도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은 이제 2032년도까지 56%인가요? 그 정도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확대 보급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그렇죠. 미국에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부자재, 배터리에 관련된 원부자재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격보다는 중국이 수혜를 입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도 같이 동시에 듭니다. 전기차 말고 뭐 또 다른 자동차에 대한 그런 개발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 수소차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수소차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로 봐서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한 변수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 저가형 전기차 모델들이 이제 대거 수입이 될 수도 있고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가격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가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경차 정도의 차량이 2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소비자들도 선뜻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갖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번 충전하고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국내 차는 한 400km 정도를 주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이죠. 이런 거를 좀 까다롭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400km, 그러니까 400km 이상이 될 경우에 주행거리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좀 확대시켜서 450km까지 가능한 차량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제 소비자들도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차를 또 사야 될지 여부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전기차의 보급도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2030년도 시점까지는 탄소 배출량도 이제 떼거 줄인다라는 목표입니다. 미국은 벌써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기차들도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대략 포진하면서 확대가 많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예측들이 보여지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약간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가솔린 차에 대한 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확인성 같은 거, 그 검증 같은 게 불확실한 거죠. 보통 한 10만 킬로까지는 그 배터리에 대해서는 염려를 붙들어 매도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10년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10년이 된 시점의 차량들이 그렇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검증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를 구입하고 초창기에는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보급이 많이 됨으로 해서 이제 일반 자동차만큼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실효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그 구매가 소비자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샀다고 해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만큼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생각만큼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주유소가 보급되고 확대되어 있는 것만큼은 아니죠.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최소 급속으로 충전한다고 하더라도 10분에서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안 좋은 상황은 급속 충전을 하는 그 상황이 그 전기차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을 더 단축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충전하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출퇴근용으로만 쓸 경우에 퇴근하고 다른 데 이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하루 종일 집에다가 꽂아놓고 24시간, 한 15시간 충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아직은 이 전기차가 그런 모든 요소들이 사용하는 사용자층으로 하여금 좀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가솔린 차만큼, 경유차만큼 쉽게 기름을 주유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발이 묶여버리면 꽁꽁 묶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운행을 할 때는 전기차만큼 조용한 차도 없고요. 요즘 실제로 주변을 둘러봐도 전기차의 보급이나 확대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가도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보더라도 전기차와 가솔린 차의 느낌은 확연하게 틀리게 다가옵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이제 쉐하는 소리와 함께 가솔린 특유의 그 엔진 구동음은 전혀 없죠.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그 쉐한 기계적인 느낌이 없이 이제 그 좀 독특한 느낌의 이제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들이 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이제 그 저속으로 달릴 때 엔진 소리의 소리보다는 전기차의 느낌의 소리들이죠. 그게 확 쎄하고 다가오는 느낌이 분명히 여실히 느껴집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아무래도 전기차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인 거긴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2032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전기차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결론으로 딱 보면은 전기차,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뭔가를 탁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의 자동차 업계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미국이 뭔가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 자동차 시장에서만큼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국내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사실은 불편합니다. 현재로서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가 많이 있더라도 시간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리고 주유소하고는 상당히 틀리게 상당 시간 기다려야 된다. 줄을 서서 기다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당면하지 않으면은 그 차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이제 당면하게 되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기가 바로바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한 번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들도 한 400km 정도, 500km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때때로 이제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한 번 충전할 때마다 한 5,000원 준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이제 그 성남 쪽까지 온다라고 매일 가정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틀에 5,000원 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얼핏 봐서 싸긴 한 건데, 전기차가 빨리 이제 방전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아직까지는 600-700km 정도를 타줘야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